네, 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양대 증시가 나란히 손을 잡고 플러스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1%씩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 다만 최근 3거래 연속 유가 증권 시장에 발을 담그던 외국인들, 오늘은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현물 시장 1조 6천억 원대 매도 포지션으로 거래 마친 가운데, 자, 오늘은 FOMC 결과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시장에 반영됐던 하루였고요. 다만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후반기에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문제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애프터마켓에서 어떤 결과를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는 보합권 거래 마쳤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SK하이닉스가 8월 달에 미국의 나스닥 ADR 상장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빠르면 7월 달에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어제는 10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 속에서 그 기대감에 SK하이닉스, 특히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올라가는 쪽은 SK스퀘어라서 스퀘어가 어제 강한 급등을 보였고, 오늘 장중에 160만 원 돌파하는 저력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삼성전기, 현대차 쉬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어제는 알테오젠만 독보적으로 상승했다면 오늘은 원익 IPS도 반등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약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쪽에서는 할로자임이 이 SC에 대한 특허 소송을 좀 취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알테오젠이 오늘 추가적으로 5% 급등에 성공을 했고, 어제부터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이 계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코스닥이 랠리를 펼친다면 그 주인공은 바이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좀 막대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잘 가면 제 포트도 잘 갑니다. 현재까지 총 손익금 아직 1,000만 원대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오늘은 조정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싸게 산 덕에 13%의 상승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의원님의 제주 반도체가 오늘 10% 급등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상승률 10%대 확인되고 있는데요. 제주 반도체는 제가 장중에 좀 어제였나요? 추가 매수를 하기도 했어서 오늘 또 이렇게 시원한 상승 속에서 제 포트도 웃는 모습을, 웃는 표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도전 나올지 기대가 되는 구간이고요. 삼성물산도 오늘 제가 추매를 했습니다. 0.2%대 상승률로 거래 마쳤고, 삼성전자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실려 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이라서 계속 더 들고 가볼 예정입니다. 현대오토웨버 마이너스권이고,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좀 마이너스 폭이 크게 기록을 했던 HVM을 그냥 전량 손절을 했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었어서 제가 마이너스 24.4%지만 그렇게 손실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추가 매수했고 하나비전은 아직까지 추가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5일선을 예쁘게 지켜주고 있어서 제가 추가 매수 오늘 했고, 58,500원에 대한 고점 돌파 나올 수 있는지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시선은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추가 매수를 여러 번 했듯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 또 접근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선 강탈 출발할게요. 네. 지난밤 미국장은 쉬었지만 우리 장은 쉬지 않았습니다. 양대 증시 나란히 1%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는 코스피, 그리고 하반기의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 중인 코스닥,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서재홍,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 시간 꾸려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서재웅 위원님께서 주목하시는 섹터는 풍력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풍력주가 핫하게 움직였어요. 트럼프 행정부 그 풍력에 대한 규제를 철수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다시 한번 풍력 쪽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풍력 관련주 집중도 있었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온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미국에서 풍력 3위 업체가 네. 그 사업 프로젝트가 좀 중지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조정받은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이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하는 시기인지 아니면 풍력은 조금 단발성 상승으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우선 뭐 미국 3위 풍력 업체, 풍력 타워 업체인 브로드윈드가 일단은 이제 사업 철수를 발표를 했고요. 그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풍력 업체, 특히나 이제 파워를 만드는 업체는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트럼프 아무래도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 제재를 중단을 명령 사업 중단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계속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이게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항소를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항소를 이제 취하하면서 사실상 이제 풍력주에는 어제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풍력 쪽에 가장 큰 특히나 이제 해상 풍력 쪽의 가장 큰 단점, 리스크였던 부분인데 이런 아킬레스건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기대감 계속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10년간 790조 원 공적 법적 자금 이런 부분을 이제 투자한다는 이제 기후 금융 촉진법이라는 걸 이제 제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풍력 쪽, 재생 에너지 쪽에 자금에 대한 부분 좀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도 한 3천억 정도 해상 풍력에 대한 투자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집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적 기대감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셨고 풍력 관련주는 어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만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김진만 위원님께서는 오늘 IT 부품 쪽 선택해 주셨는데 저랑 방송 전에 또 이런 얘기 나눴죠. 반도체 소보장이 조정받으면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가 또 그런 매수의 기회가 됐을 수 있고 오늘도 조정받은 그 IT 부품주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매수로 대응을 했어야 맞는 장이었던 건지 계속 더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시장의 해답지가 너무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어제는 또 풍력이 잠깐 이슈가 됐고요. 오늘은 또 이제 바이오가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바이오의 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바이오도 이제 지속 가능한 부분들이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쉬운 해답지를 놔두고 굳이 꼬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모아가야 하는 거는 반도체, 거기에 IT 부품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 저는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 내에서 매매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외부적인 노이즈들도 그렇고 금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은 상방들이 제한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겁니다. 키 맞추기 이런 부분들은 압도적으로 코스피 체급이 높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나 많은 방송들을 보시고 바이오를 지금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음봉이 나올 때마다 IT 부품 혹은 반도체 종목들을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는 명확합니다. 반도체 쪽 혹은 IT 쪽은 이제 대장주들의 EPS 즉 이익 추정치가 명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고객사의 전가 가능한 그런 이익 레버리지 구간에 좀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와 Q의 동반성장 거기에 추가적으로 증설 사이클이 포문이 열게 되면 장비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소부장 내에서 순환매가 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IT 부품 쪽에 밀린 섹터도 있고요. 그 안에 또 올라간 섹터가 있고 우리가 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에 섹터별로 반도체 안에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정돈되게 올라간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면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이번 분기부터 해서 실적이 폭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굳건하고 IT 쪽을 수요가 굳건하고 수출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종목군들
종목군으로 다뤄야지만 더 올라가던 아니면 여기서 떨어졌을 때 혹은 약간의 이제 손절 처리를 하던 그런 부분들에서 명확히 뷰가 대신 뷰가 좀 제시되는 섹터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또 IT 부품 쪽 잠깐 밀리게 되면은 또 한 번의 매수 찬스를 얻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또 이쪽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오름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바이오보다는 코스닥보다는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 또 IT 부품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 포트에 있는 반도체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서재홍 의원님께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잘 사긴 했는데 살짝 아쉬운 게 하이닉스를 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제 애프터장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1,800조 원을 돌파했었습니다. 와,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움직임이 덜해요. 물론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저력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세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계속 재료가 상승 재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일단은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시장은 강한 놈이 더 많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삼전 닉스에서는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움직였겠지만 최근에는 어떤 강한 쪽으로만 좀 집중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에 대한 당분간의 이런 강세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뭐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 그거를 이제 키 맞추는 그런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도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혹시 목표가도 있으세요? 삼성전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50만 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40만 원 정도까지 일단 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황이나 이런 걸 또 보면서 40만 원 위에서는 그때는 이제 5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뭐 트라이할지 아닐지는 그때 가서 또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단 40만 원을 목표가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만 원 목표가를 보면서 현재는 삼성전자 대응해보자 했고 다음 주 이제 6월 25일 날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때 실적도 정말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움직임도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선주 쪽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LS전선, 가온전선 이렇게 최근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딱 이렇게 가온전선만 상한가를 갔네요. 대원전선은 본주는 못 올랐는데 이제 우선주가 한 상한가를 터치했고 KBR 메탈은 오늘 상한가 갔다가 윗골이 달고 떨어졌는데 전선주가 이렇게 제각각의 플레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조금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되게 좋게 보는데 뭐 가온전선은 뭐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한가에 갔고요. 사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무상증자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유동성을 확보를 한 차원으로 굉장히 좀 유의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LS 일렉트릭이 액면 분할해서 유동성 확보하고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가온전선 또한 외부적으로 괜찮은 가운데 개별적인 이슈가 더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상승률이 많이 나왔고요. 아마 여러분들 특히 이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그중에 대한전선 많이 갖고 계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선주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슬슬 여러분들이 사셔도 될 만한 자리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싸다 비싸다의 개념을 떠나서 지금 어느 정도 대부분들의 주식이 거품이 껴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거품이 조금 껴있는 상황에서 그 거품이 빛을 볼 수 있을 만한 섹터 분명히 전선 쪽도 볕들 날이 있을 거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면서 저라면 충분히 대한전선을 비트로 해서 좀 대장주들은 잡아둘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선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추가 매수와의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선주 긍정적인 답변 받아봤고요. 우리 서재용 의원님 포트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젠슨하 CEO의 일정 매매에 저희가 성공을 했습니다. LG전자, 현대오토에버 성공했고 대덕전자도 지금 뭐 이게 상승이 끝이 아니다 이런 리포트가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좀 제 포트에서 팔긴 했는데 다시 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대덕전자도 오늘 2% 상승했고 일진전기도 그 4월 6일에 공략하긴 했지만 바닥 다졌을 때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매수할 때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다음 날에 급등이 나왔었고 저희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반가운 네, 종목이에요. 이 종목 저희 6월 10일에 공략했는데 완전 최바닥에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11%, 어제는 29%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흐름 정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방산업체인 라인메탈과 합작법인 설립해서 이제 그 LIG가 갖고 있는 그 미사일 체계를 유럽에서 현직 판매하겠다. 이런 정말 엄청난 호재가 터졌거든요. 이거 상단 더 열어둬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호재가 굉장히 강력한 호재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단발성으로 끝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한 단계 어떻게 보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호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약점으로 지목됐었던 게 수주 잔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인메탈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유럽 진출에는 훨씬 더 다른 경쟁사보다 유리한 그런 고지를 선점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 매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중동에서 이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좋은 흐름이었는데 여기다 이제 유럽까지도 이렇게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제 신고가 랠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대장주로서 방산 대장주로서 가장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100만 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 110만 원까지도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하고 그 이상까지도 홀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아니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주가가 시작이다라고 평가해 주셨고 오늘 키움증권 방산섹터 애널리스트도 목표 주가 135만 원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국콜마 한번 보시죠. 자, 이 종목은 목표가 11만 원 제시해 주셨었고 저희가 정말 아쉽게 10만 6,200원 그러니까 한 3,700원, 800원 모자른 건데 뭐 이 정도면 거의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봐도 되죠. 30% 정도 상승률 기록했고 지금 다시 볼 때인가 싶네요. 이제 선크림의 계절이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도 코스맥스는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지만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ODM 업체 1위 업체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5월 달에 이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화장품 쪽도 실적이나 수급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동반해서 하락이 나온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APR이나 달바 글로벌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한국 콜마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히 홀딩 관점이고 오히려 없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한 화장품 섹터는 충분히 실적과 수급을 겸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순환매에서 화장품도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화장품의 또 대장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지금 볼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고 이제 통상적으로 화장품주는 실적 플레이가 좀 가능한 종목이라서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만 위원님의 포트고요. 자, 최근에 다시 급 부상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이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인프라 쪽 종목 많습니다. 연료전지의 두산 퓨얼셀 그리고 LNG 쪽에 한화 엔진 오늘 급등 나왔죠. 태광까지 랭크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탑5를 이제 시도하고 있는 제주 반도체를 볼 건데 자, 오늘 주가 강했습니다. 장중 14% 슈팅까지 나왔었고 저희가 6월 1일에 담았기 때문에 박스 그 횡보하는 하단에서 절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좀 박스 뚫어주는 느낌이 난 것 같아요. 이거 전고점까지 도달 가능할까요? 네, 제가 귤비디아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네.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 드렸었는데 일단은 오늘 되게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사실 밀리면은 되게 모양이 안 좋아지는 자리에서 장대 양봉을 끌어올렸는데 이제 제주 반도체 LTDR을 저전력 반도체를 하이닉스가 생산을 한다. 즉 이제 어느 정도 판매량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글로벌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루빈 안에 저전력 반도체가 탑재가 많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주도에
반도체 기업이 하나이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온다라고 코멘트 드렸는데 이번에 수출 데이터를 봤었는데 지난번 4월에 폭등했었던 만큼은 물론 아닙니다만 판매 단가가 폭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수출 데이터가 기현상으로 확 튀게 된다라고 하면은 즉 이제 매출 단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수출량까지 늘어나는 정말 겹겹 호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명확합니다. 니즈가 시장에서 쇼티지가 나는 쪽은 여러분들 지금 비싸도 혹은 거품이 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코멘트 드리면서 제주반도체 직전 고점이 13만 원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한 14만 원까지는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인기관 동반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14만 원까지 상단 열어둔다라고 하셨고 코리아 서킷 너무 궁금해요. 오늘 기판주들이 그냥 뭐 지지부진했습니다.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는데 코리아 서킷만 좀 많이 잘 갔어요. 이제 다시 한번 14만 8,300원의 고점을 좀 경신하러 가는 느낌인데요. 네, 목표가가 뭐 신고가기 때문에 계속 가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요즘 매매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서킷은 음봉에 사셔야 됩니다. 이게 네네. 당일날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되게 특이한데 그 당일 음봉 나오면은 말아 올리고요. 그다음 양봉 나오면 또 말아 내립니다. 그래서 장중에 음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코리아 서킷을 지금이라도 사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피어 그룹 대비해서 되게 저평가입니다. 어디예요, 피어 그룹이? 대덕전자나 보통 이제 심텍 같은 이제 피어 그룹이 있는데 각각 좀 매력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코리아 서킷가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3조 1천억인데 사실 심텍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기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리아 서킷가 심텍 위로 갈 때까지는 저는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기판주들 국내에서 이제 티어를 나누게 되면 지금 현재 피어 그룹 내에서는 뭐 대덕전자가 가장 위에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 심텍 순서의 시가총액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 적정평가 구간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코리아 서킷은 5조까지는 좀 넓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단괄적으로는 16만 원 일단 1차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5조 원 말씀 주셨는데 시가총액 말씀하시는 것 같고 현재는 3조 4,031억 원이네요. 앞으로 1억 5천 정도의 업사이드를 열어두시고 계속 좀 지금도 사도 괜찮다. 음봉에 매수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 점검 완료해봤고 관심주 공개할 시간입니다. 서재웅 의원님께서 좋은 자리에 있는 풍력주를 들고 와주셨네요. 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풍력주가 다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히려 오늘은 하락이 나오면서 매수하기 또 좋은 그런 자리가 왔기 때문에 오늘은 풍력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고유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빠르게 다시 예전처럼 저유가 상태로 가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에너지원 다각화에 대한 부분이 각국의 그런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립에 실패한 그런 나라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그다음에 지상 풍력 그리고 뭐 태양광 연료전지 ESS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이런 재생 에너지 종합 디벨로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건 최대 주주를 이제 예전에 이제 SK 디스커버리에서 KKR로 넘기는 지분을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자금력이 있는 KKR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캐펙스 전체적인 캐파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생 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또 가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 이클립스라는 부분, 이제 KKR이 이제 새로 6월 30일 날 이제 지분을 이제 인수를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뭔가 명확한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4월 착공에 들어가는 이제 신한우이 해상풍력, 그다음에 5월에는 구럽도 해상풍력까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기존의 이제 지상풍력, 그다음에 뭐 태양광, 그리고 연료전지 이런 쪽에서 이제는 해상풍력으로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이 좀 메인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기관이 연일 집중적으로 공격적으로 대량 매수를 하면서 수급적으로도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최근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급등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가 줄면서 60일선 지지를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최고가가 69,300원인데 일단 목표가는 7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이터닉스 바닥에서 급등하다가 오늘 하루 쉬어갔는데요. 정말 예쁜 조정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김진만 위원님의 IT 부품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뭘까요? 네, 제가 가져온 종목 코오롱 인더입니다. 사실 화학주죠. 전체적으로 이제 코오롱 인더가 예전에 보여줬던 모습들은 마라미드 같은 이제 화학 원료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방금 이제 서종 위원님이 코멘트 주셨듯이 지금 유가가 꽤나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세가 좀 꺾였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제 오늘 또 트럼프가 약간 이야기 막 이것저것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만 제외하면은 어느 정도 19일 날 종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가락으로 나프타 같은 타이어 코드의 원료가 되는 그런 원재료 비용이 크게 줄기 때문에 판가 마진 스프레드의 화학 쪽 기본적으로 좀 이익을 개선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확대의 필수적인 동박 적층판 CCL 시장이 커지면서 그 안에 핵심 연료인 MPPO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코오롱 인더가 최근에 이제 MPPO 관련된 이슈가 부각을 안 받았지만 아마 분명 시장에서 한 번 정도 코멘트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 CCL 관련주가 두산으로 알고 있는데, 두산이 개별적으로 실트론 관련 이슈다의 노이즈 때문에 살짝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향 CCL 관련주들은 굉장히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턴어라운드 하는 순간 코오롱 인더가 비슷하게 결맞춰서 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화학 부분의 원가 절감과 그다음에 IT 소재의 부품 이제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익 개선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날 거다라고 기대를 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1분기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조금 더 순항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5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코오롱 인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재 기업을 들고 와 주셨고, 데이터 센터 확대 때문에 이제 동박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앞으로 IT 수요가 늘어나면서 같이 이 소재도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라는 근거 있는 모멘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0만 원 목표가 말씀 주셨고, 저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인데 저는 장비주인 네페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업체고, 제가 좀 최근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하반기에는 계속 수주를 받아갈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후공정 쪽도 이제 하반기에 계속 수주 모멘텀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지금 그 CPU 수요가 되게 높아지고 있어서 메모리 수요도 같이 높아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장비에 대한 그 계약을 좀 사인을 많이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페스는 최근에 사실 많이 올랐긴 한데요. 제가 월봉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2021년도에 고점을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최근 기관의 수급이 좀 잡히고 있어서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김진만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페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얼마 전에 하나마이크론 코멘트 주셨다시피 투자 포인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이제 네페스가 이제 같이 이제 원래 있었었는데 분할 상장을 했는데, 일단 비슷해서 후공정 관련된 투자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각각 매력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그냥 글로벌리하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향 물량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테스나도 지금 조금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상단 키 맞추기로 네페스아크가 좀 삼성향 여러 가지 밸류체인에 좀 효과를 볼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베팅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마이크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겹쳐서 섹터를 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패스, 하나마이크론을 안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페스도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다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재웅 의원님께서는 뭔가 이 종목이 지금 차트적으로 신고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하나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원익 퀸시 저는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넷페이스보다는 저도 하나 마이크론 쪽이 훨씬 더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좋은 종목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관심 좀 알아봤고요. 소재홍 의원님의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떤 섹터 눈여겨보시는지 알려주시나요? 네, 우선 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는 쪽에 이제 모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이제 다음 섹터, 다음에 이제 순환매가 일어날 섹터가 어느 쪽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최근에 전력기기, 방산, 조선 이런 쪽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에 그런 쪽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섹터가 또 움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또 공개 방송 때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재홍 의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고요.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서 임광빈 의원님의 알찬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서재홍, 김진만 의원님과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광빈입니다. 오늘 새벽, 이제 넘어가는 시간, 새벽 3시에 미국에서 FOMC 발표 있을 겁니다. FOMC 발표가 있어도 우리나라 시장은 오를 겁니다. 자, 그 시작을 알려준 종목 있죠? 자, 첫 번째 SK 하이닉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여러분 차트 보세요. 고점 넘겼죠? 자, SK 하이닉스 보시기 바랍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고점을 넘겨서 25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250만 원 돌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주식 중에서 제일 먼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갱신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 더 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SK 하이닉스가 고점을 돌파했어요. 어떤 고점이냐면 지난번에 급락하기 전에 이 고점입니다. 자, 이 고점을 SK 하이닉스가 오늘 넘겼죠. 이 무슨 말이냐? 더 간다는 거예요. 더 간다는 거.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가 되면 내일 미국의 FOMC 결과가 발표가 되면 올해는 이번에 6월 FOMC는 금리를 동결할 텐데 어떻게 될 거냐 내일? 시장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요. 목표가 300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하이닉스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나쁜 거냐라고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죠.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갔을 뿐. 그럼 하이닉스가 고점을 돌파해서 어느 날은 쉬어갈 거예요. 어떤 날은 삼성전자에 수급 쏠리겠죠. 여러분, 최근에 주식시장 참여하시면서 하이닉스가 엄청 급등하는데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었고 삼성전자가 엄청 급등하는데 하이닉스가 못 갈 때가 있었죠. 하이닉스가 엄청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못 갈 때가 있었고 오늘처럼 하이닉스가 고점 돌파했는데 삼성전자는 1%대 상승으로 마감하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삼성전자가 두 자릿대 급등하는데 하이닉스가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냥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갔을 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나타내는 효과는 뭐냐? 시장 더 간다는 겁니다. 하이닉스 올라가고 삼성전자 올라가고 현대차 올라가고 다른 주식 다 올라가고 코스피 계속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목표가 300만 원으로 상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의 특징은 자, 잘 보세요. 지난번에 타점이 여기였습니다. 어떤 자리죠?
21선이 깨지는 자리가 의미가 있나요? 아니요. 급락했을 때입니다. 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SK 하이닉스를 공략주로 말씀드렸던 타점의 위치를 보세요. 급락했을 때요. 고점에서 25% 급락했을 때입니다. 그 이후로 25% 올라갑니다. 그게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대장주 잡아야 되고 대장주 급락할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KBI 메탈입니다. 오늘 가온전선이 상한가를 갔죠. 가온전선 상한가 가면서 대한전선, 대원전선,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KBI 메탈까지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자, KBI 메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쟁 휴전 합의 얘기 나오면서 연속 상한가 4번.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나서 이 부분 때 이제 고점 찍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고점 찍고 쭉 주식 빠졌습니다. 고점에서요 거의 반토막 났어요. 고점에서 반토막 나고 주식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선전력 주식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KBI 메탈은 오늘 장 마감되고 4시 10분에 공시가 나왔죠.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 400억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의 단일가로 7% 급등 나왔는데 자, 지금부터 KBI 메탈뿐만 아니라 모든 전선 주식들을 다시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KBI 메탈 목표가 8,000원이고요. 재공략 타이밍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OCI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자, OCI 홀딩스는 지난번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 방송에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주식입니다. 자, 이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 태양광을 만들 때 원료가 되는, 원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중국 기업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요즘에 전 세계 정치적, 외교적, 무역적 특징이 뭐냐? 중국 배제죠.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배제하니까 유럽도 배제하고 한국도 최대한 미국 쪽과 거래하는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시장에서 사용하지 않게 됐었을 때 어떤 나라의 기업에 폴리실리콘이 쓸 수 있냐? 한국의 OCI 홀딩스의 자회사 OCIM이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이 회사가 있고요.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을 만듭니다. 왜 한국에서 안 만들고 말레이시아 가서 하느냐? 폴리실리콘 만들 때 전기가 많이 들어요. 모래를 녹여서 규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되면 중국 기업들과 생산 단가가 안 맞아서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수력발전소 옆에다가 폴리실리콘 공장을 세웠어요. 언제요? 10년 전부터요. 그래서 지금은 평균 생산 단가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 기업은요, 폴리실리콘 1달러 올라가게 되면 1년에 영업이익이 400억씩 증가합니다. 자, 근데 이 OCI 홀딩스가 왜 다시 주목을 받게 되냐면 스페이스X가 상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뭐 우주에다가 우주선 날리고 위성도 날리고 스타링크도 하고 하는데 또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막 위에다가 띄워요. 그 데이터 센터가 땅에서 짓는 것과 우주에다가 짓는 게 차이가 무엇입니까? 땅은 덥죠. 열 많이 발생해요. 데이터 센터를 계속 운영할 때 옆에다가 에어컨을 틀어놔야 됩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40은 냉각장치예요. 그래서 이걸 땅에다가 짓지 말고 하늘에 올려버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 우주는 기본적으로 태양빛을 받지 않는 곳은 영하 120도, 영하 190도입니다. 그러면 냉각장치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띄워놨어요. 근데 우주에 데이터 센터 띄워놓으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기가 얼마나 많냐. 땅에서 원전 100개가 전기를 생산해야 될 양만큼 전기를 잡아먹습니다. 그걸 뭘로 대체할 거냐? 태양광이에요. 그 태양광의 넓이를 얼마만큼 만들 거냐? 여의도만큼만한 태양광 에너지 판을 우주에 띄울 겁니다. 여의도가 얼마나 넓냐고요? 63빌딩에서 국회의사당까지 가로로 대략 한 4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포대교에서 영등포 쪽 가는 이 세로 길이 1.5km 됩니다. 이만한 태양광 까는 겁니다. 그 태양광 뭘로 만든다고요? OCI 홀딩스로 만들어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해서 IPO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짓겠죠? 태양광 투자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고 나서 갈 주식이 있고 상장 전 기대감으로 갈 주식이 있는 거예요. 지분을 투자했던 미래셋 벤처 투자나 아주아이비 투자는 주식이 떨어지죠. 왜? 스페이스X 상장하기 전에 스페이스X 사고 싶은데 스페이스X가 없으니까 미래셋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장을 했어요. 굳이 그 주식 살 필요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 직접 사면 되니까. 그리고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투자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겠죠. 바로 OCI 홀딩스입니다. 왜냐? 스페이스X는 우주에다가 여의도만한 태양광을 깔 거기 때문에요. 그 태양광을 깔 때 OCI 홀딩스의 폴리실리콘이 녹여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 좋습니다. 목표가 45만 원 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또 하이닉스를 통해서 고점이 돌파가 됐어요. FOMC 회의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래 자막에 나갈 겁니다. 자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OMC 후 폭발적 상승이 예상됩니다. 뭐가요? 주가가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주식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급 나갈 때가 또 기회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7월 달에 가면 또 이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역사상 최고가를 코스피가 또 썼습니다. 코스피가 9,000포인트 됐습니다. 10,000포인트 됐습니다. 11,000포인트 됐습니다. 또 그럴 거라고요. 증권방송 틀면은 그 소리 할 거고 뉴스 보면 또 그 소리 할 겁니다. 근데 요즘의 주시장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오를 때는 대형 주식 몇 개만 오르고요. 떨어질 때는 동반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답은 무조건 대장주 잡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FOMC 후 폭발적 상승이 예상되는데 여기 빠진 말이 있습니다. 코스피만 폭발적 상승이 예상된다. 코스피에서는 대형 대장주만 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님들께서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현명할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이제 봐야 되냐? 바로 전력 전선 섹터인데요. 이 전력 전선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장의 대장 주식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6시간 뒤에 제가 자꾸 여기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시계가 있어요. 방송실에. 시계가 있어서 제가 시계를 보는 거고요. 새벽 3시에 FOMC 발표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금리를 동결할 텐데 금리를 동결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케빈 워시 의장이 새롭게 취임했죠. 케빈 워시 의장은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될 겁니다. 긴축을 한다는 건 시장에는 악재예요. 매파적으로 발언이 해석이 된다고요. 연준 의장들이 말을 할 때 비둘기파라고 하는 온건파적 성향이 있고 매파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시장에 억제되는 시장이 뭔가 좋아하지 않는 시장의 성향과 반대로 가는 상승의 성향과 반대로 가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케빈 워시는 대표적으로 매파적 성격의 성향의 통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연준 위원인데요. 연준 의장인데 이 연준 의장은 이미 매파적으로 발언할 것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정통적으로 했었던 양적 긴축과는 다른 질적 긴축을 할 겁니다. 이 질적 긴축이 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시장 전체의 돈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질적 긴축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부실한 기업에는 대출을 덜 주고 우량한 기업에는 돈을 몰아주는 게 바로 질적 긴축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AI 산업 인프라, 로봇 등과 같은 미래 산업에 돈이 집중될 수 있도록 FOMC 회의에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AI 인프라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전선 섹터에 다시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앞서서 제가 방송을 AS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대형주만 가고 왜 올라가는 주식만 가느냐. 미국의 통화정책이 그래요. 미국의 통화정책 자체가
양적 긴축이 아니라 질적 긴축으로 바뀌었습니다. 질적 긴축의 의미는요. 부실한 기업들을 밀어내고 우량한 기업들의 자금을 집중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주식만 계속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 돈이 쏠리는 곳이 우량한 자산과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량한 기업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AI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반도체, 오를 때 또 반도체, 또 다시 전선 인프라, 결국에는 그 끝이 AI 끝의 최종 목적은 피지컬 A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만 또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전력 주식들 여전히 구리가 부족해요. AI 데이터 센터 많이 짓다 보니까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원자재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국제유가가 70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도 떨어지고 은도 떨어졌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원자재 중에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원자재가 구리입니다. 온수당 6.5달러예요. 톤당 가격이 최대치입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구리 가격이 상승할수록 전선전력 기업들이 좋은 이유는 에스컬레이션 조항 때문입니다. 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인데요.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에 대한 판매 단가에 그대로 이 부분을 삽입해서 판매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산업 보호 조항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전선전력 기업들 밑에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대한전선, 대원전선, KBA메탈 같은 이 기업들은 매출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우리의 관심주는 이 기업들이 되어야 돼요. 이 기업들, 전선 기업들 다시 갈 겁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간 가온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가온전선이 오늘 상한가를 갔죠.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 지점이 상한가를 간 지점입니다. 이 자리가 변곡점의 지점이고요. 자, 가온전선을 보게 되면 LS에코에너지라고 하는 기업도 봐야 됩니다. LS에코에너지도 최대 주주가 LS입니다. 가온전선도 LS그룹주, LS에코에너지도 LS그룹주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이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가는 게 앞서 말씀드린 KBI 메탈이라고 하는 AS 때 보신 주식이죠. 자, KBI 메탈, KBI 동양철강이 아니고요. KBI 메탈입니다. KBI 메탈은 이 지점, 변곡점의 지점이고 오늘 400억대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증권사에서 막 투자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게 대원전선과 대한전선을 지금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공약주는요. 대한전선, 대원전선 둘 다 괜찮은데요. 대원전선입니다. 자, 대원전선 오늘의 공약주입니다. 이미 이 대원전선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전선은 이때였죠. 4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이 당시 6,400원 가격대에서 매수 말씀을 드렸던 주식이고요. 일주일 동안 이 주식이 횡보하고 나서 주가가 그 이후로 쉬지 않고 바닥에서 3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지금 50%가 하락한 후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대한전선이든 대원전선이든 가온전선이든 LS에코에너지든 KBA메탈이든 다 똑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원전선 지금의 시점 1차 목표가 16,000원, 손절 가격은 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광배 위원님의 무료 공개 강의 잘 들었고 무료 공개 방송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전해주세요? 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가 또 기회가 왔고요. 6월 17일 저녁 10시 방송과 내일 오전 7시 50분 장중 공개 방송 있습니다. 두 가지 방송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제 선택은 임광배 위원님의 대원전선이고요. 대한전선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관심주를 2개로 놔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 되죠.
대원전선 매수할 때 대한전선도 같이 매수하는 겁니다.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겁니다. 둘 다 매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내일장에 대원전선 일단 매수를 해보고 대한전선까지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광빈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내일장도 저희 풍부한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